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알제브레이크 커브와 그것들의 이제 뭐 탄젠 또는 시컨 버라이어티의 그 디파이닝 이퀘이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알제브레이크 커브나 아니면 그것에 달려 있는 뭐 탄젠, 시컨 버라이어티 같은 것들은 어떤 기하학적인 대상이고, 그것들을 이제 정의하는 어떤 대수적인 대상들의 그 성질들, 그러니까 그 어떤 기하학적인 성질과 대수적인 성질들 사이의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알제브레이크 커브라는 거는 그러니까 리만 서피스인데,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뭐라 그러죠?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립만 벌스라는 분이 말씀을 하신 게, 그러니까 신께서 이제 컴팩 리만 서피스를 만들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컴팩 리만 서피스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컴팩 리만 서피스에서 를 어떻게 알제브레이크 커브로 볼지,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이제 어떤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컴팩 리만 서피스라는 거는 뭐 그 정의로는 뭐 컴팩 컴플렉스 매니폴드 오브 디멘전 1 인데, 그러니까 뭐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그러면 그냥 이런 어떤 구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가 있고 여기에 인제 구멍을 뭐 하나를 뚫거나 두 개를 뚫거나 여러 개를 인제 뚫어서 이런 이런 토폴로지컬한 2 차원 어떤 서피스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멍의 개수를 인제 지너스라고 해서 9는 지너스가 제로고, 구멍이 1 개가 있으면 인제 지너스가 1 이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랬는데 인제 이거는 인제 토폴로지컬한 어떤 기하학적인 모양이고, 이거를 인제 컴팩 리만 서피스라고 부르려면 여기에 인제 나와 있듯이 컴플렉스 매니폴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매니폴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토폴로지컬한 대상 위에 어떤 컴플렉스 스트럭처라는 걸 줘서, 그러니까 컴플렉스 스트럭처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인제 구 같은 데에서 한 점을 잡아서 그 주변에 인제 작은 네이버후드를 봤을 때 그 네이버후드가 복소평면의 인제 어떤 오픈셋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소평면이 있으면 거기 위에서 인제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뭐 홀로몰픽 펑션 같은 것들을 정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컴플렉스 스트럭처들이 여기에 인제 다 잘 달려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이런 컴팩 리만 서피스 위에서 정의된 어떤 홀로몰픽 펑션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하학적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뭐 이렇게 중간에 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 들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컴팩 리만 서피스라는 게 인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제 기하학이 있죠. 뭐 미분 기하에서는 어떤 디퍼런셜 매니폴드라는 대상들을 주로 다루고, 뭐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서는 리마니안 매니폴드라는 것들을 다루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그런 기하학마다 어떤 임베딩 시오렘이라는 게 인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미분기하라면은, 그러니까 미분기하에서 허용되는 어떤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모든 디퍼런셔블 매니폴드를 그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가장 좋은 그런 스페이스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기하에서 쓰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있으면 이런 가장 좋은 스페이스 안에다가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서 허용되는 방식으로 집어넣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인제 컴팩 리만 서피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컴팩 리만 서피스는 기본적으로 인제 컴플렉스하니까 컴플렉스 스페이스에다가 CR에다가 이 컴팩 리만 서피스는 인제 그러니까 홀로몰픽 펑션들을 이용을 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C를 컴팩 리만 서피스라고 하고, 그러면 인제 C를 만약에 C 아래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C에 있는 각각의 포인트마다 어떤 R 개의 홀로몰픽 펑션들이 존재를 해서 이 홀로몰픽 펑션들의 인제 이밸류에이트를 해서 C 아래다가 집어넣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인제 그러니까 리우빌 정리 같은, 그러니까 복소 함수에서 배우는 리우빌 정리 같은 이유 때문에 이게 C가 컴팩트라서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C에서 CR로 가는 모든 홀로몰픽 맵들은 다 컨스탄트 맵밖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른 그 이런 기하학적인 것처럼 이렇게 C 아래다가는 인제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일 이게 인제 C에서 CR로 갈 때 이런 맵이 안 생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이렇게 바꿔서 어떻게든 이 CR과 비슷한 걸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 이 C에서 C, 그러니까 C 위에 있는 홀로몰픽 펑션들이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컨스탄트 펑션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맵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맵을 그러면은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홀로몰픽 펑션 같은 것들을, 그 홀로몰픽 펑션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것들을 더 많은 그런 함수들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인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홀로몰픽 펑션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그러니까 C에서 그러니까 이 컴팩 리만 서피스 C에서 이 그 복소수 C로 가는 함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C에서 C 곱하기 C로 가는, 이걸 인제 트리비얼 라인 번들이라고 부를 건데,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이런 맵으로 다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fi라는 어떤 홀로몰픽 펑션이 있으면 C 위에 이 C에서 C 곱하기 C로 요렇게 보내는 맵을 인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러니까 C보다는 한 차원 높은 C 곱하기 C이라는 기하학적인 대상으로 가는 이런 홀로몰픽 맵인데 인제 요 그 좌표가 인제 XFX가 되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게 인제 홀로몰픽 맵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인제 이런 홀로몰픽 맵들은 다 컨스탄트 밖에 없으니까 얘를 트위스팅을 해 줍니다. 뭐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4 차원이기 때문에 C가 리얼론 2 차원이고 C도 지금 리얼론 2 차원이라 4 차원이라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떻게든 뭐 트위스팅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리얼에서 간단히 생각을 해 보면 원 위에, 그러니까 C 곱하기 C는 이 컴팩 리만 서피스를 그냥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C 곱하기 C는 C를 그냥 R로 바꿔서 보면 인제 원기둥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원기둥 같은 거에 인제 각 그 원 위에 이렇게 무한히 달려 있는 라인들이 있는 건데, 얘를 약간 비틀어 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제 메비우스 띠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한 번 비틀어 주면은 이렇게 메비우스 띠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원기둥과 로컬하게는 다 유사한 성질입니다. 각 점마다 인제 어떤 라인들이 다 달려 있는 건데, 이게 전체 다 모아놔서 봤더니 인제 약간 꼬여 있는 약간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트위스팅을 뭐 이렇게 많이 해 줬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뭔가 그 트위스팅을 얼마나 많이 해 줬는지에 대한 어떤 인베리언트들이 있을 거고, 그것을 이제 디그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디그리는 당연히 인제 뭐 이렇게 뭐 오른쪽으로 비틀면은 포지티브고 뭐 왼쪽으로 비틀면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그리는 인제 모든 정수가 다 될 수 있어요. 뭐 잘못 트위스팅을 하면 인제 네거티브가 될 거고, 올바른 방향으로 많이 트위스팅을 해 주면 굉장히 큰 그런 정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 트위스팅을 한 이 C 곱하기 C를 이제 그 라인 번들이라고 부를 건데, 왜냐면은 각 그 컴팩 리만 서피스 각 점마다 어떤 컴플렉스 라인이 달려 있는 거니까. 그런 라인 번들의 디그리가 커지면 이런 그 홀로몰픽 맵들이, 그러니까 이 C에서 라인 번들로 가는 홀로몰픽 맵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라인 번들의 인제 그런 이런 맵들을 섹션이라고 부를 건데, 섹션들을 다 모아 놓으면 항상 유한 차원의 C 벡터 스페이스가 되고, 그리고 리만과 락, 그러니까 아마 리만의 제자일 텐데, 이분들이 증명을 한 게, 그러니까 디그리가 커지면, 그러니까 라인 번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트위스팅을 해 줘서 디그리가 굉장히 커지면, 그러니까 뭐 지너스의 2배 정도보다만 커지면 이 디멘전이 굉장히 그 유니폼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좀,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정리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이게 이 트위스팅, 여기에 인제 트위스팅을 하고 여기 위에 인제 복소 구조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라인 번들을 적당히 트위스팅을 해 주면 이것의 인제 글로벌 홀로몰픽 섹션의 인제 이 디멘전이 굉장히 와일드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어떻게 주느냐, 뭐 C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C에 어떤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있고 라인 번들에 어떤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있는지에 따라서
글로벌 홀로몰픽 섹션의 디멘전이 굉장히 와일드하게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디그리가 굉장히 커지면, 그러니까 요 정도 이상으로만 커지면 그렇게 와일드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니폼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게 어떤 컴플렉스를 스트럭처를 주던 상관없이 모든 디멘전이 다 하나의 숫자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그리를 더 키워주면 이제 이 홀로몰픽 섹션들을 가지고 임베딩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리만 임베딩 시오렘인데, 그러니까 디그리가, 네, 이게 그 두 개가 커지는 게 사실 그 이게, 네, 굉장히 수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두 개가 딱 커지는 순간 이 홀로몰픽 섹션의 베이스들을 가지고 그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C가 근본적으로 C 아래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그 얘는 컴팩인데 얘는 컴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 되는 거. 이렇게 뭐 홀로몰픽 섹션들을 막 어떻게든 가져와도 C에서 CR로 가는 맵을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컴팩 스페이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CR의 가장 작은 컴팩 스페이스, 네, 컴팩 스페이스로 가는 맵을 이 홀로몰픽 섹션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디그리가 조금만 커지면. 그래서 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라는 데로 이제 들어가서 CR이 임베딩이 되는데, 네, 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라는 거는 혹시라도 정의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 CR에다가 인피니트 포인트들을 여러 개 넣어서 컴팩티피케이션을 시켜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그냥 C의 컴팩티피케이션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제 복소 평면이 있을 거고, 그 복소 평면에다가는 한 점만 추가를 해주면 되거든요. 인피니트 포인트 한 점을 추가를 해주면 이제 9처럼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C2에 대해서는 이제 한 점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라인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미니멀 컴팩티피케이션을 만들어 주면은,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가 되는데 CR과 유사하게 코디네이트를 가집니다. 코디네이트를 가지는데 여기가 이제 x0 부분이 인피니트 포인트라고 보면 되거든요. 인피니트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라서 코디네이션 하나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요게 그 멀티플을 했을 때도 다 똑같아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코디네이트를 프로젝티브 스페이스가 갖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X가 지금 라인 번들로 이벨류에이트를 한 건데, 라인 번들의 그 이벨류에이트한 값이 사실은 이게 지금 트위스팅이 돼 있기 때문에 각각이 각각의 C들을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하나의 C랑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트리비얼 라인 번들 같은 경우에는 요 글로벌하게 C의 좌표들을 다 줄 수 있는데, 라인 번들에 대해서는 글로벌하게 다 좌표들을 줄 수는 없거든요. 일관되게. 그렇지만 요것들의 비율은 일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션, 그러니까 비율이 일정하다는 뜻이니까 잘 정의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만 임베딩 시오렘에 의하면 이제 모든 컴팩 리만 서피스가 충분히 디그리가 큰 라인 번들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 임베딩이 되고, 그랬을 때 더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 컴팩 리만 서피스가 항상 알제브레이크 커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팩 리만 서피스가 PR에다 임베딩을 했을 때 유한계의 호모지니어스 폴리노미얼들의 제로 로커스로 표현이 됩니다. 항상.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컴팩 리만 서피스를 이제 알제브레이크 커브라고 보고 어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 임베딩이 돼 있고 이제 유한계 폴리노미얼이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컴팩 리만 서피스를 이제 알제브레이크하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질문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팩 리만 서피스가 이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 임베딩이 돼서 유한계의 폴리노미얼이 나오면 이 유한계의 폴리노미얼들의 어떤 성질들, 그러니까 뭐 알제브레이크한 이런 성질들과 이 C와 이 임베딩을 주는 라인 번들의 어떤 기하학적인 성질 사이에 어떤 관계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리만 당대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사람들이 했고, 그 리만이 이제 리만 서피스에 대한 연구를 한 뒤에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 1890년대 카셀로보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가장 그 초보적인, 그러니까 아니 뭐 선구적인
선구적인 그런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리만이 만든 이 디그리 바운드와 똑같은 상황에서 이 C가 프로젝티블리 노멀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그 유한계의 뭐 폴리노미얼들이 있지만 그냥 모든 폴리노미얼들을, 그러니까 이 정확히 C에서 베니싱이 되는 모든 폴리노미얼들을 다 모아놓으면 아이디얼이 돼요. 이 어떤 링의 이 폴리노미얼 링의 아이디얼이 되는데, 이 아이디얼이 있으면 이제 얘를 쿼션트를 해줘야 되니까 쿼션트를 한 거를 우리가 이제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 링이라고 부르고, 그랬을 때 이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 링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대수기하에서 임의의 알제브레이크 프로젝티브 버라이어티가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 들어있을 때 이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 링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와일드하게 행동을 합니다. 대수적인 프로퍼티들이 굉장히 그 일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얼마나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리서치 토픽인데, 그런 이 카스텔로보가 증명을 한 게 이게 이제 그 요런 시츄에이션에서는 얘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다는 거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안 좋는지는 이 섹션 링이라는 게 있는데, 라인 번들의 모든 글로벌 홀로몰픽 섹션들을 다 모아주면 모든 파워들에 대해서 이게 다시 링이 되는데, 이 링은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하학적인 세팅에서 바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하학에서 온 그런 링들은 다 성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왠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섹션 링은 굉장히 성질이 좋은데, 이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 링은 성질이 나빠요. 왜 나쁘냐면은 얘가 원래는 이제 섹션 링이랑 같아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다른지가 이제 얼마나 다른지를 매저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선 얘네들이 이제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 링의 성질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이제 카스텔로버가 증명을 했고, 그 이후에 거의 한 80년 정도가 지난 뒤에 필즈 메달리스트 먼포드와 먼포드의 학생, 그리고 그냥 일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푸지타. 그러니까 이 먼포드가 이제 1960년대 말 70년대에 이제 이 카스텔로보의 정리를 더 일반화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먼포드는 이거보다 훨씬 약한 결과를 증명을 했고, 그 학생인 생도나가 이제 이 샤프한 바운드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지타는 이제 독립적으로 이 결과를 증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디그리가 하나가 커지면 이 아이디얼이 다 2차식으로 제너레이팅이 된다는 것들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2차식으로 여기 아이디얼에는 1차식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임베딩을 지금 이 베이시스로 임베딩을 줬기 때문에 그 여기에는 1차식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고, 1차식이 있다면은 이 C가 PR보다 더 작은 스페이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을 수 있는 그 폴리노미얼들 중에 가장 가능한 차수가 낮은 건 2차식이거든요. 그래서 차수가 아무래도 이제 폴리노미얼들은 차수가 낮을수록 좋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차수가 가장 낮은 것들로 제너레이팅이 된다는 것들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그래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디그리가 그럼 뭔가 커질 때, 커질 때 뭔가 조금씩 더 좋은 알제브레이크한 성질들이 조금씩 개선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나이브하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맞는데, 그걸 위해서 좀 더 일반적인 그런 그러니까 어떤 대수적인 성질이 좋은지 그것에 대한 한 가지 그 점에서 그게 이제 CGG라는 건데, 그러니까 X가 이제 프로젝티브 버라이어티고, 뭐 이게 리만 서피스처럼 어떤 베리앰플 라인 번들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제 임베딩이 됐고, 이래서 이제 뭐 섹션 링이 있고 이랬을 때, 이 S를 이제 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서 오는 그 폴리노미얼 링이라고 했을 때, 요 섹션 링은 항상 finitely generated graded S 마듈이 됩니다. 뭐 무시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런 게 있으면, 그래서 이제 힐버트 CGG 시오렘이라는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힐버트가 그 거의 카스텔로보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인베리언스 시오리 같은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CGG 시오렘이라는 것들을 증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R이 이제 그 어떤 미니멀 프리 레졸루션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R이라는 거는 뭐 finitely generated지만 그냥 S 마듈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네, 뭐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똑똑하셔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S 마듈이라는 거는 너무 이제 와일드한데 이거를 그래서 S 마듈 자체를 이제 공부하기보다는 얘를 이제 미니멀 레졸루션으로 풀어서 얘네들이 이제 프리 마듈이니까 이제 만만하죠. 만만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풀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풀어졌을 때 여기 이제 프리 파트가 있고 여기가 이제 각각의 어떤 벡터 스페이스들이 이 프리 파트 앞에 이제 붙어서 나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힐버트가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한 게 이 그레이디드 S 마듈이 있을 때 얘에 대해서 이제 뭐를 우리가 대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네, 미니멀 프리 레졸루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공부를 하면 뭔가를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니멀 프리 레졸루션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KPQ 이게 몇 번째 스텝에서 나오는 프리파트인지 그리고 트위스팅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KPQ에 담겨 있으니까 요 KPQ, 요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들, 요 KPQ가 어떤 이 R의 굉장히 근본적인 인베리언트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레이디드 S 마듈이 있으면 얘의 이제 이게 이제 힐버트가 증명한 거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요게 R 스텝에서 끝난다는 건데 최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KPQ가 이제 쭉 굉장히 많은 어떤 숫자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이 이 R의 어떤 그런 인베리언트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예인데 쿼드릭 3개로 정의가 되는 어떤 트위스티드 큐빅 커브라고 부르는 이런 어떤 커브를 생각을 하면 얘의 미니멀 프리 레졸루션이 이제 다 이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미니멀 프리 레졸루션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KPQ를 이제 CGG들의 스페이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미니멀 프리 레졸루션이 이제 0, 1, 2 이렇게 2 스텝으로 나오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트위스팅이 3개, 마이너스 3 트위스팅이 2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트위스팅이 3개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여기서 바로 읽어낼 수 있는 정보가 얘가 이제 쿼드릭 3개로 정의됐다는 게 쿼드릭의 2차고 그리고 이게 3개라는 게 여기 3에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요 3개의 이 3개의 디파이닝 이퀘이션들이 랜덤하게 나오는 쿼드릭이 아니라 어떤 이런 종류의 이걸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0이 되거든요. 이런 종류의 이제 릴레이션들이 있다는 건데 그 릴레이션을 이제 CGG라고 부르고 네. 그래서 이 릴레이션들이 이제 여기 릴레이션들이 다 1차식인데 그래서 1차식이기 때문에 여기 3에서 2를 뺀 1차식 3에서 2를 빼서 1차식의 릴레이션들이 2개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니멀 프리 레졸루션으로부터 이런 정보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스텝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 릴레이션들의 릴레이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어떤 릴레이션들이 얼마나 있는지 해당하는 디그리에 해당하는 스텝에서 릴레이션들이 몇 개나 있는지들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라서 어떤 일종의 인베리언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니멀 프리 레졸루션에 대한 정보를 알면 뭐를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하학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는데 네, 뭐 증명은 뭐 됐다 치고 네, 그러니까 이 트위스티드 큐빅의 미니멀 프리 레졸루션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로부터 바로 읽어낼 수 있는 정보가 C 위에서 어떻게든 세 포인트를 잡아도 걔네들이 하나의 라인 위에 있지 않다는 거를 바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포인트를 잡았을 때 플레인 위에 놓이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 CGG로부터 바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증명은 조금 이렇게 뭐 써있지만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뭐랄까 이쪽 분야를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방향은 굉장히 쉬운 방향이에요. CGG를 알면 CGG로부터 기하학적인 성질을 읽어내는 것들은 굉장히 쉬운 디렉션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은 사실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C의 아니면 어떤 알제브레이크 버라이어티의 기하학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을 때 그런 정보들로부터 CGG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 반대 방향, 그러니까 지오메트리로부터 기하, 그러니까 지오메트리로부터 알제브라로 가는 방향이 훨씬 어려운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CGG가 충분히 풍부한 기하학적인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기하학적인 정보들로부터 CGG를 읽어내고, 그다음에 CGG로부터 이제 더 큰 기하학적인 정보를 읽어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요 KPQ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한 차원의 벡터 스페이스고, 그래서 이제 이거의 디멘전들이 이 아래 섹션 링의 그런 인베리언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네들을 다 모은 이런 테이블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요 K00는 항상 1이고 여기는 다 0이라는 거를 바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 0이고 여기는 1이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다 이쪽이 이제 K01, K02부터 다 0인 게 얘가 섹션 링이랑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링이 같다는 거랑 동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다 0일 때 이쪽 줄이 이제 디파이닝 이퀘이션들에 대한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K1D는 그러니까 이 디파이닝 이퀘이션, 그러니까 디파이닝 아이디얼의 미니멀 제너레이터들 중에서 디그리가 D 플러스 1인 거에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제로란 얘기는 리니어 폼이 안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가 K11의 숫자가 정확히 쿼드라틱 폴리노미얼들의 개수고, 여기가 큐빅의 개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베티 테이블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 베티 테이블 전체적으로다가 이게 뭐지, 너비인가?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힐버트가 증명을 한 게 이게 최대 베리어블의 개수인 개수 더하기 1인 R까지 간다는 건데, 실제로 R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위스를 그 프로젝티브 디멘전이라고 하는데, 이 R에 이 프로젝티브 디멘전은 그러니까 아우슬란더 북스바움 포뮬러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가 그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이제 거의 정의 같은 것처럼 쓰이는데, 프로젝티브 디멘전이 이제 뎁스를 R에서 뎁스 뺀 거랑 이제 정확히 같다는 게 이 아우슬란더 북스바움 포뮬러인데, 이게 그 네,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이걸 구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 뎁스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젝티브 디멘전도 어렵고 뎁스도 당연히 어렵죠. 왜냐면 프로젝티브 디멘전을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어려운데,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점은, 그러니까 이걸 뎁스로 해석을 하면 뎁스는 제로부터 x의 디멘전 정도까지밖에 이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운드를 구할 수 있어요. 코디멘전, 그러니까 r에서 x의 디멘전 뺀 거랑 r이랑. 그래서 x의 디멘전을 뭐 고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커브다 이러면은 이게 프로젝티브 디멘전이 나올 수 있는 게 R 또는 R-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좋은 이런 바운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베티 테이블의 높이는 이제 카스텔로 오브 먼포드 레귤라리티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지도 교수님과 옛날에 증명을 한 게 이 레귤라리티가 X의 어떤 인베리언트들로부터 이렇게 바운드가 된다는 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앞에 그 요 트위스티드 큐빅 이그젬플로부터 나오는 그 베티 테이블은 이렇게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요 베티 테이블로부터 우리가 이게 이제 요쪽이, 그러니까 그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요 성질들 세 포인트가 콜리니어하지 않고 네 포인트가 코플래너하지 않다는 거는, 여기가 요 3 아래쪽이 이제 없는 거는 지금 다 0이라는 뜻인데, 여기가 0이라는 게 그 세 포인트가 한 라인 위에 없다는 거고, 여기가 0이라는 게 그 네 포인트가 플레인 위에 있지 않다는 거를 임플라이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그러니까 뭐 디그리가 이제 요 정도가 커지면은 프로젝티브 디멘전이랑 레귤라리티는 완전히 다 이제 완벽하게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베티 테이블이 이제 요런 폼으로 나올 텐데,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카스텔로보의 정리는 뭐냐면은, 카스텔로보의 정리는 여기랑 여기가 0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먼포드, 생도나 후지타의 정리는 여기가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는 리니어 파트들은 이제 CGG들이 당분간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가 이제 물음표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언제 0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그 카스텔로버의 정리는 여기가 이제 아무튼 0이라는 거고 멈포드의 정리는 여기니까 디그리가 커질수록 여기가 이제 커지느냐 이걸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퍼티를 NK 프로퍼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베티 테이블이 이렇게 쭉 있을 때 K번째까지 여기가 다 0이면 그거를 NK 프로퍼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NK 프로퍼티라는 거는 인제 여기가 인제 여기 아랫부분이 다 0이면 여기가 인제 CGG가 요렇게 쭉 K 스텝까지는 인제 쭉 리니어 파트만 나오는 거니까 미니멀 프리 레졸루션이 가능한 가장 단순한 그러니까 as simple as possible인 그런 상황이라는 것과 동치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N0라는 건 인제 그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 링이랑 섹션 링이 같다는 거고 N1이라는 건 인제 아이디얼이 쿼드립으로 제너레이티드 된다는 거랑 동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NK 프로퍼티 이런 것들이 인제 1980년대에 여기 네, 다음 페이지 보면 이 그린이 마크 그린이라는 분이 1984년에 페이퍼에서 이런 것들이 인제 처음 생각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고전적으로 그 전까지 1980년대 전까지는 그러니까 대수기하에서 이쪽 분야의 거의 모든 그 결과나 문제들은 다 이게 언제 뭐 이렇게 어리스메티컬리 노멀 뭐 프로젝티블리 노멀이 되느냐 아이디얼이 언제 쿼드릭으로 제너레이트 되느냐 요런 문제들에 대해서만 인제 그 전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면 그러니까 그린 이후로는 이제 NK 프로퍼티에 대해서 인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N0, N1 프로퍼티 그러니까 그 고전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은 CGG에 대한 훨씬 일반적인 어떤 픽처의 스페셜한 케이스였던 거라고 우리가 인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3 포인트가 한 점 위에 있고 뭐 4 포인트가 플레인 위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인제 그러니까 라인 번들의 K+1 베리앰플리스라는 어떤 기하학적인 성질과 동치인데 그래서 그 이 방향에 대해서는 인제 굉장히 그 증명도 여러 개로 돼 있고 잘 알려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CGG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으면 그 기하학적인 성질을 임플라이 하는 것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방향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그 이 분야에 있는 유명한 그런 컨젝처들은 대부분 다 컨버스를 묻는 문제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라인 번들이 인제 K+1 베리앰플이면은 NK 프로퍼티를 임플라이 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인제 그 굉장히 큰 문제들이고 네 대부분 다 인제 오픈 프로블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에 대해서 이 반대 방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반대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된 케이스가 인제 커브 케이스인데 이미 그러니까 그린이 1984년에 그 이 CGG에 대해서 인제 처음 그걸 하면서 요런 문제들을 이 카스텔로버 멈포드의 정리를 일반화하는 것을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인 번들의 디그리가 2G 플러스 1 플러스 P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P가 0랑 P가 1일 때가 카스텔로버와 멈포드 뭐 생두나 후지타의 정리고 이제 P가 2 이상일 때가 인제 처음 그린이 한 건데 그러니까 L이 그러니까 요 라인 번들의 디그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인제 P+1 베리앰플이 된다는 거는 그 네 뭐 리만 락 시오렘으로부터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고 인제 문제는 이게 NP 프로퍼티를 만족을 할 거냐인데 만족을 한다는 게 그린이 인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베티 테이블이 인제 그 네 이게 디그리를 2G 플러스 1 플러스 P로 고정을 하면 P 플러스 G까지 그러니까 리만 락에 의해서 이 프로젝티브 디멘전이 P 플러스 G고 레귤러리티는 2고 그리고 인제 그린 시오렘이 얘기를 하는 게 요쪽이 인제 다 베니싱 한다는 거거든요. 요쪽이 인제 다 베니싱을 한다는 거고 이게 지금 베티 테이블을 제가 이렇게 그려 와 가지고 여기가 인제 굉장히 작은 파트만 이 그린 시오렘이 담당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제 P를 굉장히 큰 숫자라고 인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P가 인제 거의 무한대로 갈 때 얘네들이 어떻게 비헤이비어를 하느냐를 인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P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면 P에 비해서 인제 G가 굉장히 크면 여기가 인제 나머지 그린 시오렘이 커버하지 않는 부분이 G개밖에 안 되거든요. G개고 여기는 엄청 큰 숫자고 그래서 그린 시오렘이 사실은 이 커브의 베티 테이블의 거의 전체를 다 설명을 해 준다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전체를 설명을 해 주고
이 나머지 이제 조금 남은 그 뒷부분들은 이제 이게 이제 1984년에 증명이 됐는데 이 남은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거의 이제 1980 한 2, 3년 뒤에 이제 그린 라자스펠트가 이 뒷부분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컨젝처도 만들고 막 이랬는데 그게 이제 언제 한 2015년 정도에 풀렸거든요. 거의 30년 맞죠? 30년 정도 지난 뒤에 여기가 이제 뒷부분이 고날리티라는 어떤 인베리언트가 있는데 커브에 고날리티라는 인베리언트만큼이 이제 베니싱이 된다는 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혁명적인 그런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혁명적인 결과였습니다. 당시에 2015년 제가 졸업할 때쯤에. 네. 그래서 네, 이 뒷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게 이제 고날리티 컨젝처고 이게 이제 뭐랄까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컴팩 리만 서피스죠. 스무스 프로젝티브 커브라는 건 컴팩 리만 서피스인데 뭐 지너스나 아니면 라인 번들의 디그리나 다 이게 그 지너스나 디그리나 다 토폴로지컬 인베런트고 이게 어떤 컴플렉스 스트럭처에 대한 정보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리만 락 시오렘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 그린의 정리도 그런 리만 락 시오렘과 거의 같은 그런 철학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디그리가 어느 이상으로 커지면 굉장히 유니폼하게 그러니까 컴플렉스 스트럭처와는 전혀 상관없이 유니폼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베티 테이블의 거의 대부분이 유니폼하게 가장 심플하게 그냥 다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컴팩 리만 서피스의 어떤 컴플렉스 스트럭처에 디펜드하는 지오메트리가 전혀 들어가지가 않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놀라운 정리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유니폼하게 어떤 행동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컴팩 리만 서피스에서 컴플렉스 스트럭처에 디펜드한 어떤 지오메트릭한 그런 정보들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인베리언트들, 그러니까 컴팩 리만 서피스의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디텍팅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베리언트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거의 고날리티와 이것들의 이제 변종들이 그러니까 토폴로지가 아니라 컴플렉스 스트럭처에 디펜드하는 이런 인베리언트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베리언트인데 그러니까 이 허브의 베티 테이블이 거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컴팩 리만 서피스가 나온 한 150년 동안 연구해서 거의 유니크하게 정의된 이 인베리언트를 이제 디텍트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요 컴팩 리만 서피스의 그러니까 여기 고날리티를 읽어내려면 사실 디그리가 좀 많이 커져야 되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부터 제가 한 것들을 네, 한 10분, 15분 정도 동안 이제 제가 한 것들을 빠르게 이제 소개를 하면은 그러니까 컴팩 리만 서피스 또는 이제 스무스 프로젝티브 커브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말고 아까 이제 제목에 있는 시컨 버라이어티와 탄젠 버라이어티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컨 버라이어티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디그리가 이제 2G 플러스 1에서 이 몇 번째 시컨 버라이어티냐에 따른 요 숫자만큼 조금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디그리가 이제 충분히 큰 상태에서 인베딩을 하고 그것에 이제 시컨 버라이어티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컨 버라이어티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키 아래서 커브와 만나는 K 디멘저널 플레인들 중에서 C와 K 플러스 1개 점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을 하면 C 위에서 K 플러스 1개의 점을 잡아서 걔네들로 스팬되는 플레인이 이제 K 플레인이 항상 되거든요. 요 디그리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유니온을 하면 알제브레이크 버라이어티가 됩니다. 그러니까 커브가 있으면 커브는 이제 1차원이고 커브의 두 포인트를 잡아서 그것들을 잇는 라인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브에서 두 포인트를 뽑는 게 이제 2디멘저널만큼 있고 그 두 포인트를 연결하는 라인이 이제 1디멘저널만큼 있어서 첫 번째 시퀀트는 3차원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생각해보면 커브에서 K 플러스 1개의 점을 뽑고 K 플레인이니까 이 두 개 더해주면 이제 디멘전이 2K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좀 논트리비얼한 스테이트먼트인데 이제
시그마 제로가 이제 C고, 네, 이거는 뭐 정의에 의해서 C고, 이게 쭉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스트래티피케이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코디멘전 2씩 떨어져서 C까지 가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때가 이제 싱귤러 로커스예요. 컴팩 리만 서피스를 이제 우리가 스무스라고 부르는 건 이제 이게 이제 곡면이 굉장히 매끄러워서 스무스라고 부르는데, 시컨 버라이어티는 일반적으로 절대 스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싱귤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네, 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네, 마추로슈카 스트럭처라고, 그러니까 그,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C에서 나오는 자연스럽게 기하학적으로 정해진 어떤 이런 여러 개의 여러 고차원들의 이제 기하학적인 대상들이 있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어떤 성질들은 또 굉장히 다르지만 굉장히 공통적인 어떤 패턴들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공통적인 패턴들을 이렇게 점점 작아지면서 보이는 게 이게 러시아의 어떤 전통 인형을 마추로슈카라고 부르는데, 마추로슈카처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뭔가 크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굉장히 유사한 패턴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시컨 버라이어티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 그러니까 어떤 성질들이 이렇게 유사하게 반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제가 그 몇 년 전에 로렌스 아인 웬보니우랑 같이 증명을 한 게, 시컨 버라이어티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섹셔닝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이제 항상 네, 좋은 성질들을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뭐 네, 굉장히 복잡한 터미놀로지인데, 그러니까 시그마 K가 이게 얘기가, 그러니까 싱귤러리티가 로커스가 굉장히 크지만 싱귤러리티가 그렇게 막 엄청 나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이게 현대 대수기화 테크놀로지에서 다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싱귤러리티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정도 싱귤러리티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 이제 프로젝티블리 노말 같은 성질이 있고, 뭐 레귤러리티랑 프로젝티브 디멘전이 다 계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디그리가 요쪽이 이제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시드만 베르마이어가 만든 컨젝처였는데, 요런 마추로슈카의 관점에서 커브가, 그러니까 K가 제로일 때가 이제 정확히 그린 정리에 나오는 그 디그리 바운드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NP 프로퍼티 또는 이제 N2P 프로퍼티라는 거를 만족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증명을 한 거는 이제 시컨트 버라이어티에 대해서도 N2P는 아니지만 NK 플러스 2P 프로퍼티를 만족을 한다는 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퍼티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그러니까 베티 테이블이 P번째 스텝까지 가능한 가장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귤러리티가 이제 허용하는 게 이제 0부터 2K 플러스 2까지고, 그다음에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 시컨 버라이어티는 가장 작은, 그러니까 시컨 버라이어티를 정의하는 폴리노미얼들의 가장 작은 디그리는 K 플러스 2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쪽까지는 이제 다 0이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여기 위쪽에 이제 다 텅 비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CGG가 베티 테이블이 채워질 수 있거든요. K 플러스 1번째 줄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증명한 결과는 요 아랫부분이 이제 다 제로라는 겁니다. 그린의 정리처럼. 그래서 이게 이 베티 테이블이 그러니까 시컨 버라이티 베티 테이블이 점점 커지지만 굉장히 그린 정리처럼 유사하게 이렇게 가장 단순한 그런 베티 테이블이 나온다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 최준호 박사와 제 지도 교수님과 제 지도 교수님의 다른 학생인데 같이 증명을 한 게, 고날리티 컨젝처의 일반화도 저희가 증명을 했습니다. 요 뒷부분, 요쪽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베티 테이블에서 앞에 P 스텝은 그린 정리로 커버가 되고 뒤쪽은 이제 고날리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시컨 버라이어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고날리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고날리티와 유사한 그런 인베리언트들을 이렇게 그 정의를 해서 그것들을 이제 시퀀스처럼 생각을 하면, 그걸 이제 고날리티 시퀀스라고 부르는데, 이 커브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날리티 시퀀스가 정확히 이제 이 베티 테이블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결정을 한다는 거를 저희가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컨 버라이어티의
네, CGG를 알면 뭐 이거 자체로 어떤 뭐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이 컴팩 리만 서피스의 CGG에 대한 또 다른 문제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인데, 그러니까 컴팩 리만 서피스가 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그리가 커지면, 그러니까 2G-1보다 커지면 이 H0가 익스펙티드 디멘전이 나오거든요, 항상. 근데 이제 2G-2면 익스펙티드 디멘전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라인 번들이 이제 캐노니컬 라인 번들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캐노니컬 라인 번들은 그러니까 커브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코탄젠트 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컴플렉스 코탄젠트 번들이 이제 라인 번들이고, 그 컴플렉스 코탄젠트 번들은 이제 오메가 C 또는 이제 캐노니컬 라인 번들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런 캐노니컬 라인 번들을 생각할 때는 지너스가 작으면 너무 이제 잘 알려져 있으니까, 지너스가 이제 충분히 클 때 이게 그 잘 알려진 사실이, 이 캐노니컬 라인 번들이 디그리가 그러니까 리만이 인베딩을 줬던 그 디그리보다는 훨씬 작지만 베리앰플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리앰플이 되는 경우가 C의 고날리티가 2가 아닌 거, 그러니까 C가 P1으로 가는 2-to-1 맵이 없는 경우랑 요게 이제 베리앰플인 거랑 동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커브들을 논 하이퍼 엘립틱 커브라고 부르고, 그래서 논 하이퍼 엘립틱 커브에 대해서는 이 캐노니컬 라인 번들로 인베딩을 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요런 상황을 그 캐노니컬 커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800년대 그리고 1900년대 초에 당대에 이미 이제 캐노니컬 커브에 대해서 앞에서 했던 유사한 성질들을 이미 그 여러 사람들이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막스 네더가 증명을 한 거는 항상 캐노니컬 커브는 이제 프로젝티블리 노말이고 N0 프로퍼티가 된다는 거고, 이게 이제 항상 N1 프로퍼티는 아닌데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항상 N1 프로퍼티를 만족한다는 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4년에 마크 그린이 캐노니컬 커브에 대해서 유명한 이제 그린 컨젝처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요 캐노니컬 커브에서 그러니까 요 익셉셔널한 케이스가 나오는 게, 요 익셉셔널한 케이스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 논 하이퍼 엘립틱이라는 게 이제 클리포드 인덱스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고날리티랑 거의 유사한데 가끔 다르거든요. 거의 항상 이건가? 거의 항상 이거고 가끔 얘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고날리티랑 거의 유사하지만 더 서프트한 어떤 인베리언트인데, 요 조건들이 정확히 클리포드 인덱스에 대한 정보랑 같습니다. 논 하이퍼 엘립틱인 게 클리포드 인덱스가 1 이상이라는 거고, 이 얘네들이 아니라는 게 클리포드 인덱스가 2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아, 네. 하여튼 그래서 네. 그린이 예상을 한 게, 이게 NP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거랑 클리포드 인덱스가 정확히 이제 동치일 거다. 그래서 이 컨젝처가 맞다면 이제 그 캐노니컬 커브의 베티 테이블을 정확히 쉐입을 정확히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이쪽 CGG 분야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컨젝처인데, 아직까지 오픈입니다. 아직까지 오픈이고, P가 제로인 경우에 이제 네더, P가 1일 때는 패트리가 증명을 했고, P가 2인 경우에 이제 슈라이어 부화장이 증명을 했고, 제가 알기로 P가 3일 때부터가 이제 오픈입니다. 아직까지 오픈이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결과들이 이제 이 커브 시오리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제네럴 커브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얘네들은 굉장히 이제 리만 락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예외적인 상황들이라서,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제네럴 커브는 또 유니폼한 비헤이비어를 한다는 게 어떤 일종의 그런 철학인데, 그래서 이런 시츄에이션들을 다룰 때 이제 제네럴 커브를 가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네럴 커브라는 거는 C에 이제 그러니까 지너스가 2 이상일 때 그 모든 컴팩 리만 서피스에 가능한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다 모아놓으면 이제 3G-3 디멘전의 어떤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덴스 오픈 सब셋에 있는 멤버들을 제네럴이라고 하는데, 제네럴인 경우는 이제 클리포드 인덱스가 항상 맥시멀이 나오고, 클레어 부화장이 이제 2000년대 초에 제네럴 커브에 대해서 그린 컨젝처를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컨젝처가 이제 K3 서피스를 이용을 해서 뭐 이제 어쩌고저쩌고 증명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이거에
지금까지 5개의 서로 다른 프루프가 있고 제가 이제 5번째 프루프를 최근에 했습니다. 이걸 할 때 이제 탄젠 디벨로퍼블 서피스라는 거를 썼는데 이 탄젠 디벨로퍼블 서피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컨 버라이어티처럼 이 커브가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 임베딩이 돼 있으면 모든 탄젠 라인들을 여기 있듯이 요게 이제 어떤 주어진 커브면 3차원에 있는 커브면은 이 커브에 탄젠트한 모든 탄젠 라인들을 다 모아 놓으면은 서피스가 됩니다. 이걸 이제 탄젠 디벨로퍼블 서피스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단순한 경우 지너스가 제로인 그 커브에 대해서 지너스가 제로인 커브의 모든 디파이닝 이퀘이션은 요 매트릭스의 2x2 마이너고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이미 아이젠버드 같은 사람들이 이 탄젠 디벨로퍼블 서피스의 모든 디파이닝 이퀘이션들이 다 요런 꼴로 나온다는 걸 다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아이젠버드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훨씬 이전의 사람들이 이 이퀘이션들의 CGG를 다 계산을 할 수 있으면 CGG를 다 계산을 할 수 있으면은 제네릭 그린 컨젝처가 해결된다는 것들을 이미 80년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부화장의 프루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요게 제네릭 그린 컨젝처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이제 80년대 말에 이미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 너무 구체적인 이퀘이션들이 있고 얘네들의 CGG를 구하는 건 뭐 조금만 해보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2018년까지 아무도 그거를 하지 못했고 요 아프로드 팔카스 파파디마 라이프 웨이만이라는 사람들이 요거를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린 컨젝처의 세컨 프루프였는데 그래서 이런 이게 이제 지너스가 제로인 경우에 탄젠 디벨로퍼블 서피스의 CGG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러면 이제 지너스가 큰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장 첫 번째 케이스를 어떻게 보면 지금 디그리가 이제 4G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이제 N0 프로퍼티를 만족한다는 거를 제가 최근에 증명을 했습니다. 항상. 그리고 요 디그리 바운드가 샤프에서 그러니까 디그리가 4G 플러스 2면 이제 이게 N0 프로퍼티가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CGG에 대해서는 아직 네, 제가 어떤 컨젝처를 만들어서 네, 아직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젝처를 만들 때 이제 맥콜리2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맥콜리2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디파이닝 이퀘이션을 넣고 어떻게 해주면 이제 베티 테이블을 계산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엘립틱 노멀 커브의 그 디그리가 커지면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못 해주기 때문에 한 15, 16 정도까지 제가 이제 계산을 해서 제어의 컨젝터가 맞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